최근엔 보석 테크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산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예로부터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폐를 대신할 만큼 귀한 존재였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순금 반지나 목걸이, 금두꺼비 등 다양한 세공 제품을 선물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엔 작은 금괴인 골드바를 선물하는 것이 인기입니다. 별도의 세공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상대적으로 공임이 낮으면서 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가 많이 강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금은 그 무한한 자원이 아니고 유한한 자원이고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놓고 자식대에 물려줘도 그 가치만큼의 어떤 그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 이런 그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몸에 지니면 애군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었던 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최근 금이 선물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작은 중량의 금 제품들이 많이 등장했죠. 기존 골드바의 10분의 1 크기로 제작되는 미니 골드바가 대표적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수천만 원의 골드바를 이제 누구나 소유할 수 있죠. 또 금 세공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순도가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현금처럼 쓸 수도 있죠. 더 이상 보석은 보기 좋은 액세서리의 역할만을 하지 않습니다. 미니 골드바와 얇은 골드카드의 등장은 금을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변화시켰죠.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 금은 더 사랑받습니다. 국적을 초월해 변치 않는 가치, 이 불멸의 아름다움이 현대인이 보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런 미니 금 제품의 등장은 시대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중량대 골드바가 등장한 계기는 그 금값이 상당히 높았을 때 그 낮은 중량대의 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 소비 형태에 맞춰서 그다음에 금값이 상승했던 어떤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저중량대 골드바 상품을 개발했던 게 낮은 중량대 골드바가 이제 나타나게 된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충족시키는 게 투자도 하면서 선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비용까지 싼, 그게 이제 골드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석이 조금 다르게 쓰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진귀한 보석. 이런 보석의 심리성은 예술적 영감의 바탕이 되죠. 이 그림 속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을 내기 위해 라피스 라즈리라는 보석이 안료로 사용된 거죠. 이 귀한 청색은 화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화학 안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시대, 예술가들은 물감의 재료를 자연 속에서 채취할 수밖에 없었고 천연 보석을 곱게 빻아 미술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썼습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클림트나 팝 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 역시 보석들을 사용해 작품을 아름답게 꾸민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석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정선의 유명한 작품인 금강전도. 이 아름다운 풍경이 보석을 만나면 이렇게 변신합니다. 밑그림 위에 수놓아진 수십만 개의 크리스털이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죠. 눈을 뗄 수 없게 반짝이는 크리스털 산수화. 전통 회화를 재해석하는 동시에
현대의 도시적이고 화려한 소비 문화의 성격을 크리스털이라는 재료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감을 대신해 보석으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 여기 그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는 작가를 소개합니다. 크리스털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김종숙 작가. 그녀의 작품 세계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조용한 작업실. 신작을 만들고 있는 김종숙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로지 그녀의 손끝에서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작품들. 조금 느리지만 시간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겸재가 금강전도를 굉장히 여러 스타일로 그렸으면 이 그림은 부감시 금강전도가 아닌 조금 색다른 느낌의 금강전도이긴 한데 전혀 색다른 미감에 이렇게 붉은색의 금강전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화해서 좀 현대적인 미감을 조성을 해서 한국성을 띠긴 하는데 그게 지금 21세기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그런 이미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현 시대와 호흡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김종숙 작가. 회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재료로 현대의 크리스털을 선택했습니다. 산수화의 아름다움을 담다 보니 유독 대형 작품이 많은데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몇 개월에서 1년까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회화 작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오롯이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없을까? 회화라는 작업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빛이 나는 그림, 보석에 빛이 나는 그림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됐고 저희 그 삼촌께서 나전 공방을 하셨어요. 나전 장문 공방을. 그래서 그 산수화라든지 이게 동양적인 어떤 그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영롱한 일종의 보석처럼 보이는 자기 장롱을 완성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랬던 느낌들이 회화에 덧입혀지게 되면 다른 작가들과는 차별화되는 작업 세계를 펼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 10여년 동안 제작한 작품만 50여 점이 넘습니다. 작품 하나에 사용되는 크리스털은 약 20만 개. 그 엄청난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양의 고전 산수화를 오마주한 그녀의 작품. 그녀는 원하는 작품을 선택해 자신만의 색깔을 입힙니다. 효과를 또 많이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화풍으로 작업한 밑그림에 크리스털을 선택적으로 묻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장 잘 아는 금강전도 이거는 완성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판화 기법, 즉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점이죠. 앤디 워홀이 즐겨 사용한 기법으로 유명한 실크 스크린. 6개로 나눈 거대한 산수화를 실크 스크린을 통해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캔버스를 눕힌 상태에서 실크 스크린 찍을 실크 스크린 판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지금 이 캔버스에 이제 그림이 찍힐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감을 뿌리고 나서 이제 물감을 놓고 나서 이처럼 실크 스크린 이 스퀴즈로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밀어서 밀게 되고 나면 이 판을 떼어내면 여기에 그림이 그대로 찍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핀셋을 이용해
정교하게 크리스탈을 붙이면 아름다운 크리스탈 산수화가 탄생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서울의 한 검찰청에 설치한 대형 작품. 수십만 개의 크리스탈을 일일이 손으로 붙여 풍경을 재창조해냈습니다. 마치 빛을 뿌려놓은 듯 신비로운 작품. 대중들은 그녀의 작품을 어떻게 느낄까요? 새롭다. 일단은 새롭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물론 이 크리스탈 재료가 요새 미술 재료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닌데, 물감이 보여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석이 다채로운 각도에 의해서 빛의 효과를 내면서 물감에 그려진 물감색이랑 이 보석의 색깔이 막 어우러지면서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림에 그 보석이 들어가면서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보는 효과 말고 사람이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그 빛이 보여지는 효과가 그때그때마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각도나 또 사람의 동선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다른 그림처럼 보여져요. 한 그림 안에서도. 잠시 그녀의 크리스탈 작품들을 감상해 볼까요? 올해에도 활발한 작업 활동을 이어갈 김종숙 작가. 그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석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착하는 것보다 벽에 놨을 때 여러 가지 효과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즐기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그 경계를 허문다고 할까요? 쉽게 침투할 수 있지 않나, 일반 사람들의 삶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조금 저도 즐기고 일반인들도 즐기는 방향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크리스탈을 통해 고전 예술 작품을 도시적이고 화려한 감각으로 표현해낸 김종숙 작가. 경제와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현대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근한 존재가 된 보석.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술과 과학을 한 몸에 품은 보석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위치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컬러 렌즈. 빛을 쪼이면 지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한 보석에서 탄생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주인공은 영롱한 빛깔을 나타내는 보석 오팔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오팔은 예로부터 과학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팔의 결정 구조를 응용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신현 교수 연구팀. 그들이 오팔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오팔을 일컬어 기적이며 보석의 여왕이라 말했습니다. 여러 빛깔을 내뿜는 오팔은 수수께끼 그 자체죠. 내부에서 색이 둥둥 떠다니는 색의 유희는 오직 오팔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오팔 내부엔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유리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김신현 교수 연구팀은 이 독특한 구조를 이용해 여러 파장의 아름다운 색깔을 연구합니다.
색소가 빛을 반사해 색을 드러내는 화학색과는 그 원리가 다르죠. 구조의 배열에 의해 색이 결정되는 구조색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채로운 색을 내는 공작새나 나비의 날개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카멜레온이 자유자재로 색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팔과 같은 구조색을 지녔기 때문이죠. 오팔은 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리는 색깔이 없고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팔이 색깔을 낼 수 있는 건 오팔 내부에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유리 나노 구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있는 빛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유리 나노 구슬이 격자 구조를 이루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이 보강 간섭을 통해 물리적인 간섭을 통해 반사됨으로써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색깔은 화학 색소와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내게 되는 거죠. 이에 지난 2014년 연구진은 오팔의 구조를 모방, 인위적으로 유리 입자 패턴을 제조하는 데 성공. 이에 지난 2014년 연구진은 오팔의 구조를 모방, 인위적으로 유리 입자 패턴을 제조하는 데 성공. 이 기술을 활용 화폐의 위조 방지 기술에 응용했고 오팔의 다채로운 색채를 컬러 렌즈에 도입했죠. 이는 화학색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좀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팔 보석을 만들려는 시도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용매를 증발시킴으로써 입자를 농축시키고 그에 따라서 입자들이 자발적인 결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은 오팔 보석과 동일한 구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공정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구조체로 만들기는 한계가 있고요. 오팔 보석과 동일한 나노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유리 입자가 분산된 액체 형태의 매질을 증발시켜 스스로 구조화시키는 것. 이 방법의 문제는 입자의 구조 배열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액체를 고체로 만들 수 있다면? 연구진은 이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제작 방법을 착안해냈죠. 액체 상태의 매질을 고체 상태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입자의 반발력. 전자를 띤 입자는 서로를 멀리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 유리 입자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자외선 광선을 조사하면 고체 형태로 굳힐 수 있는 겁니다. 이 발견으로 연구진은 원하는 모양의 오팔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이 바뀌는 위조 지폐 방지 기술과 컬러 렌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반발력을 갖는다고 입자들이 왜 결정화가 될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쉽게 생각한다면 이른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아마 문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개개인은 자기 주변에 자유로운 공간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나 자신의 공간을 갖기 위해서 조금씩 문 쪽에서 이 객실 안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는 물론 사람들의 위치가 결정 구조를 가지진 않지만 그러한 사람 간의 반발력이 더 세지게 되면 더 큰 볼륨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적화된 결정 구조까지 그 배열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상용화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이번에 개발된 광결정 미세 패턴을 활용해 차세대 반사형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연구진의 최종 목표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O8 광결정 구조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면 벽지라던가 보통의 일반적인 사물에도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 구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는 이 반사형 디스플레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현대의 보석.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세계사까지 바꿨던 보석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가치를 입고 인간을 풍족하게 하는 도구로 재탄생한 보석. 생활, 문화, 과학, 그리고 경제에 이르기까지 보석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렇다면 먼 미래의 보석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인간을 유혹하는 보석, 그 불변의 아름다움은 계속됩니다.